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IBK투자증권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개장 전에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핵화 시기에 다시 움직이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우리 증시를 지탱해 줄 만한 이벤트가 하나 예정되어 있죠. 바로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중국 방문입니다. 미국과 중국 여전히 전방위로 대립을 하고 있긴 한데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어제 중국 텐진에 도착했죠. 바이든 집권 이후로 첫 고위 인사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는 기사 나오고 있는데 이 이벤트가 우리 증시에 줄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대외적으로 뚜렷하게 보이는 이슈나 이벤트라는 것은 찾기 어렵지만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을 좀 하나씩 찾아보자 이런 정도 의미일 텐데 네. 일단은 이제 지난 3월에 알래스카에서 왕이와 이렇게 진짜 고위급 2대2 회담을 했었는데 그냥 입장 차이만 밝히고 말싸움만 하고 돌아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중요한 공식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 문제가 가장 앞선 화두는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한 준비를 해놨던 중국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무역 전쟁? 우리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하면서 다른 외교 전략이라든가 화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숨통주의로 새로운 전략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불편한 이슈입니다. 예전에 시진핑 대통령은 트럼프 재선을 더욱더 원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었던 만큼 무역 전쟁은 이미 얘기가 됐고 미국에서도 이거는 더 이상 써봐야 본인의 자국의 타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결 접점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무역 전쟁을 하면 될 것처럼 얘기해놓고선 이제는 왜 이렇게까지 하니 동맹국가의 관계와 이런 것들로 숨통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안에서의 북한의 카드를 어떻게 쓸 것이냐의 의미는 과거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어떠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니라 결국 이번에 토대에서 과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수 있는 그 토대는 만들어낼 수 있느냐라는 정도와 이제 우리 금요일 날 남북 경협주들이 좀 일찍이 좀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북한이란 이 김정은을 어떤 테이블로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의 밑바탕을 만들 수 있는 얘기가 오갈 수 있지 않느냐. 조금 과대해서 가는 부분에서는 루머성이겠지만 종전 카드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종전선언. 지금 사실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전이라는 카드는 양쪽에서 충분히 꺼낼 수 있을 만한 유리하게만 사용될 수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좀 일제히 좀 금요일날 준동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이번 주 화요일은 휴전 협정의 날 68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맞물려서 좀 양자 입장만 맞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북한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예전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일 때 거의 돼지가 몰살했었던 상황이었고 그리고 바로 코로나가 왔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아무것도 못 받았거든요. 북한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요것과 맞물려서도 북한과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이야기의 밑바탕은 좀 깔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당장 종전선언한다 요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것을 하기 위한 무언가에 대한 언급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가져가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관련주로서는 꼭 남북 경협이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저는 코로나 시대가 끝나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와 관련돼서는 아난티는 어쨌든 관광과 관련된 종목이니까 아난티라는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와 자체의 매력이 있는 것이 대한민국 뉴딜 정책이다. 이거는 대성공학과 관련인데 이것은 부산산업도 여기에는 좀 얽힐 수 있다.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네.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것이 남북경협주로는 대아TI, 현대로템, 일신석재 그리고 이제 북한이 먹을 것은 진짜 급하다라고 하면은 유엔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경농, 조비 등 이런 비료 관련주들은 아시아 종목까지는 함께 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최근에 나온 뉴스도 보니까 이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식량난이 지금 네.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좀 헬스케진 얼굴로 매스컴에 등장했더라고요.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벤트랑 함께 남북 경협주 엮여서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PO 풍년 상장주가 뜬다. 카카오뱅크가 이제 이번 주에 공모를 청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네요. 이미 관련주는 일부 상한가를 가기도 네. 했는데 이번 주 흐름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거 좀 방심했습니다. 카카오가 좀 밀려가지고 네. 예스24라든가 한세스24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아이고 요거 조금 탄력을 조금 늦구나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금요일 날 뜬금없는 상한가를 네. 마무리 지었죠. 오히려 카카오만 안 빠졌었으면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청약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에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어쨌든 오늘부터 청약이 들어가고 8월 5일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뭐 이제 조금 갈러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관련 종목 중에서는 이제 그 카카오뱅크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드림 시큐리티 정도는 아직 조금 추가 상승폭이 다른 종목 대비 좀 적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좀 관심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예스24가 밀리면 이 종목도 같이 밀릴 거기 때문에 대장을 놓쳤다라는 전제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뱅크 어쨌든 이슈가 있어서 인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토스뱅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스뱅크가 상장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 일정이 남지만 인가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9월 말에 인가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는데 인가를 안 해주겠다라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토스뱅크 관련주들이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로 같이 올라간다면 한 번 단타가 나오는 거고 네. 그 이후에 만약에 못 가면은 9월 말까지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한국전자인증,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월드라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렌터카 관련주 롯데렌탈이 롯데그룹이 많은 상장 일정들을 좀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쨌든 스타트를 끊는 것이 롯데렌탈입니다. 네. 렌터카 관련주들 뭐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렌터카 장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풀리면 이제 이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면 여행이 어떻게든지 간에 가장 우선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 가족들도 지금 언제 여행 가냐만 날짜부터만 잡고 있다 보니 렌터카 가격이 빠르게 인하된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롯데렌탈 일정이 8월 9일, 10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련주는 SK 렌터카, SK 네트워크스가 있고 그다음에 레드캡터가 있는데 지금이 좀 이른 시기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미국은 이것을 일상질병으로 좀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기로 대응하자라는 분위기가 좀 자꾸 나오고 있고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찰로 접근해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행주를 담아가자는 전략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서는 저는 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SK렌트카 네트워크스 더불어서 지금 뭐 이제 여행주도 담아가야 되지 않느냐 눈치 게임 자리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레드캡 투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레드캡 투어까지 네. 여행주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친환경 열쇠는 풍력 수소. 친환경 관련주 뭐 중요하다는 이야기, 뭐 유럽, 미국 쪽에서도 계속 호실적과 함께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쪽 섹터는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 포트 중에 가장 오래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팔 수가 없어요. 뭐 빠질 만큼 다 빠져 있었고 1, 2, 3월에 그 정도 조정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린 뉴딜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없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뭐 K 뉴딜 펀드라든가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는 오를 법도 한데라는 그런 지침 속에서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 제가 물렸기 때문에 지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처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봐도 된다. 저도 이제는 뭐 물타기 내지는 비중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을 수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비중을 확대한다는 관점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수소 경제에 대해서 핵심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것은 유럽이라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어쨌든 탄소 국경세에 대한 어쨌든 언급이 나왔고 이제는 그 전기차와 관련된 충전소를 60km마다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는 우리 종목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못 갔던 섹터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이 됐든 수소가 됐든 앞으로 전 세계가 가야 될 인프라와 이런 거 관련돼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될 키워드이거든요. 네. 제가 생각하는 통화 정책은 다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연장선이 어디까지냐인 거고 앞으로 돈을 찍어서 쓰는 것은 무조건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재정 투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이제는 뭐 건설 그다음에 뭐 조선이 포함되겠지만 반드시 포함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 수소일 텐데 지금 이 풍력의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뉴딜의 대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이제 CS 윈드 베어링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풍력과 관련돼서 이게 가면은 이제 이쪽은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EU 탄소세 관련돼서 전기차가 좀 먼저 더 땡겼었어요. 전기차만 뉴딜이 아니고 전기차만 친환경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풍력 CS 윈드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조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이제 대장은 CS 윈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S 베어링 그리고 동국 SNC도 조금 이 자리에서 차트를 한번 볼까요? CS 윈드, CS 베어링 차트를 보면 이제 좀 고개를 드는 다음 주자는 나야라는 네. 좀 의지의 주가 차트가 좀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수소 관련주는 조금 좀 우후죽순이긴 한데 일진다이아가 꾸준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충전소와 관련된 움직임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효성중공업도 이 자리에서는 조금 수소, 풍력, 그다음에 전력 설비와 관련된 일을 다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는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충분한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풍력과 관련된 종목, 그다음에 수소와 관련된 종목은 조금 이 자리에서 전기차가 좀 꼭지에 있는 것이 부담된다라고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전기차를 보유하고 계신 종목 들을 하신 분들이 지금 급하게 팔아서 오실 상황은 아니지만 이익을 내신 분들이 한다면 분할 매도의 접근으로서 매도한 부분을 이제 이익 실현한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포트를 담아가는 데는 전혀 손색 없는 종목이 풍력과 수소다.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풍력 그리고 수소 관련주들도 점검해 봤습니다.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뉴스들과 함께 지금은 모아가도 좋겠다라는 의견이네요. 다음 투자 포인트도 열어보죠. 바닥 다지는 5G 통신 장비주. 친환경 쪽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오랫동안 쉬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뭐 KMW도 5% 넘게 올랐고 바닥을 좀 다지고 이제 올라오는 걸까요? 지금 장이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의 장을 재방송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제 네. 통화정책 처음에 써가지고 미국이 9개 나라 통화 서프를 걸었을 때 그때가 지수 바닥이었고 그리고 이제 우선적으로 올랐던 것이 이제 2차 전지주지 않습니까? 저는 작년에 부끄러운 이야기 말씀이지만 2차 전지주로 수익을 하나도 못 냈어요.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갈 때 계속 못 쫓아갔었거든요. 하지만 계좌 수익률이 그걸 못 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전지를 안 먹었어도 그 이상의 수익을 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뭐 수익, 시장 벤치마크 이상의 수익은 냈는데 거기에 핵심은 이제 5G였거든요. 2차 전지 간 다음에 5G가 갔었어요. 이제 그때는 뭐 인프라 투자 이야기도 있었고 5G에 대한 투자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5G가 고개를 드는 것이 그런 순서의 템포이지 않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갔었냐면 이제 전기, 전자, 그다음에 지금 소부장 고개 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시크릿컬 업종들이 그 다음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순서에 좀 맥을 짚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의심하고 하면서 보고 있는 거고 5G가 어쨌든 못 갔던 이유가 이거 6G로 바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라는 부담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인프라 투자를 한다 했었는데 계속 늦춰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인프라 투자 이제 법안 상정에서 통과만 눈앞에 두고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통과를 안 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서 전혀 못 갔거든요. 거기에 이제 지난주에 에릭슨 구조 이상의
수주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5G가 엄청나게 큰 시장 사이즈가 2차전지 비교해서 뭐 비교할 견줄 만큼 큰 시장 사이즈는 아니지만 여기서 주가가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5G는 수주가 나오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뉴스가 그 에릭슨 수주이지 않았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5G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5G는 이제 미국도 가겠지만 유럽과 중동 국가들이 투자를 했었을 때 이게 또 굉장히 부담되는 사이즈의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쪽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를 볼 바가 크기 때문에 이제 장비 뭐 소재 다 하는 것이 KMW, 지금 KMW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말 지칠 만큼 지친 자리에서 고개 한번 들었고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는 좀 의심 없이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재단에서는 이제 이노와이어리스가 있죠. 이노와이어리스도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대부분 다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리드도 유중을 끝난 다음에 바닥을 유중이라고 하면은 이제 바닥 가격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역시 돌파하려는 의지의 캔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탑픽으로 보는 것은 이제 과거에 KMW, 이노와이어리스와 더불어서 서진 시스템인데 서진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었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이 기업은 이제 통신 장비 깡통을 만드는 회사에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독보적인 기술로 있어서 꼭 5G가 아니더라도 이제 베트남 공장을 통해서 이제 그 수혜를 누려갈 수 있다. 어쨌든 묶여 있는 것은 5G인데 베트남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이제 외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공법으로 삼성전자 함께 클 수 있다라는 것이 키워드인데 조금 일단은 5G로 엮일 겁니다. 근데 한 게 조금 아쉬운 게 지금 베트남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공장 가동 중단 얘기까지도 좀 베트남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좀 더뎌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회로 좀 담아갈 수 있어 볼 만한 한 템포 느린 템포도 감수해 보면서 담아가 볼 만한 종목이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꾸준히 나왔던 얘가 RFHIC예요. 이것은 네. 이제 그 소재인데 질산 관련과 관련된 자기의 어떤 매력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5G 관련된 주들도 이 자리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통신 장비주까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